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을 책임지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문득문득 마음이 허전해지고 외로움이 밀려오곤 하죠.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자식입니다. 4살을 나눈 존재,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마음을 기대게 됩니다. 처음엔 사소한 일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부탁, 간단한 도움, 하루 한 번의 전화. 그런데 그 기대는 점점 커지고 어느새 기대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는 건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그 기대가 자식을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자주 놓칩니다. 부모로서의 사랑이 자식에게는 때때로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른을 넘긴 그 어머니는 남편 없이 혼자 지내게 되었고 외동딸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함께 밥을 먹고 통화를 하고 심부름을 부탁하는 소소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딸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늘어났고 어머니는 스스로도 모르게 점점 딸에게 모든 것을 기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딸이니까 당연히 나를 챙길 줄 알았어요. 내가 다 해줬으니까 당연히 그 아이도 나를 책임질 거라고 믿었죠. 그러나 딸은 점점 전화를 피하고 찾아오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급기야 생일에도 조용한 하루가 지나갔고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너무 많이 기대고 있었구나. 기대는 참 애매한 감정입니다. 표현은 사랑처럼 보여도 본질은 의무에 가깝습니다. 부모의 기대가 자식에게 전해질 때 그것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죠. 엄마는 내가 힘든 걸 모르는 것 같아. 전화 한 통도 의무 같아. 이것은 비단 한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조심해야 할 관계의 흐름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자식에게 기대며 채우려고 하는 순간 그 기대는 관계의 부담이 됩니다. 자식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넘어서게 되면 사랑이 부담이 되고 부담은 거리감을 만듭니다. 거리가 쌓이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는 서운함이 되고 결국 마음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단순히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 할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먼저 다가오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지하게 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고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가족이니까요. 그러나 그 가까움이 때로는 서로의 삶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무게는 생각보다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돌아갑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책임, 경제적 압박, 육아와 인간관계까지 많은 중장년층 자녀들은 이미 자신만으로도 벅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의 정서적 물리적 의존까지 감당하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처음엔 부모를 걱정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도움은 의무가 되고 나중엔 부담으로 바뀝니다. 자식은 말합니다. 엄마가 매일 전화를 해. 내가 못 받으면 서운해하시고 그게 반복되니까 전화가 무서워졌어. 이런 고백은 자식의 불효가 아니라 그저 솔직한 감정일 뿐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감당은 다릅니다. 특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은 자식의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그 말에는 무의식적인 거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했으니 너도 해야 한다. 부모는 기대지만 자식은 조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진짜 성숙한 자녀는 부모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와 건강한 경계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진짜 성숙한 부모는 자식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스스로 설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의 마음을 오해합니다. 말없이 거리를 두는 자식을 냉정하다고 생각하고 연락이 줄어든 자식을 무심하다고 느끼곤 하죠. 그러나 자식은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감당할 여유가 없어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자식을 탓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 아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 그 속에는 부모의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자식에게 너는 나를 실망시켰다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의 감정은 자식에게 죄책감을 남기고 결국은 그 죄책감을 피하려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가 스스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안심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삶을 꾸려가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우리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내시니까 나도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어. 이 마음이 관계를 지키는 진짜 열쇠입니다. 노년기에 자립한다는 건 단순히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립은 자식과의 관계를 편안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어도 당당한 어른이 멋지다. 그 말처럼 자립적인 부모는 자식에게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늘 의존적이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요? 사랑받고 싶은가요? 아니면 존경받고 싶은가요? 한 중년 여성은 말합니다. 엄마가 혼자서도 잘 지내시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고 자주 연락하게 돼요. 그녀는 바쁜 회사 생활과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엄마가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점이 오히려 큰 위안이 된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걱정해 주니까 나도 엄마를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어지더라고요.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가가게 되는 마음. 이것이 자립이 주는 힘입니다. 자립적인 부모는 자식의 삶을 응원해주는 사람입니다. 잔소리보다 믿음을 보내고 간섭보다는 지켜봐주는 자세를 가집니다. 자식이 실패해도 탓하지 않고 성공해도 욕심내지 않습니다. 자립적인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이 아닌 버팀목이 됩니다. 이런 부모에게 자식은 기꺼이 다가가고 자연스럽게 효도하고 싶어집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자립은 부모 자신의 행복과도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사라지면 허탈하고 외로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즐거움을 찾고 사람을 만나고 취미를 즐기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삶. 이것이 진짜 노년의 품격입니다. 예를 들어 마을회관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는 72세 할머니는 말합니다.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져요. 자식에게 전화 올까 기다리는 대신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녀는 자식과의 관계도 훨씬 부드럽다고 합니다. 내가 심심해하지 않으니 애들도 부담이 없대요. 존경은 억지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효도하라고 말해서 효도를 받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기 삶을 잘 살아갈 때 자식은 자연스럽게 부모 곁으로 옵니다. 엄마는 진짜 멋지다. 이 말은 돈이나 선물보다 더 값진 효도의 표현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이 들어 외롭지 않으려면 사람을 찾지 말고 삶을 채워야 한다. 자립이란 곁에 누가 있느냐보다 스스로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말합니다. 자립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혼자 살 자신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립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 하루의 태도 하나에서 시작되는 아주 실천 가능한 삶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노후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작은 용돈이라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생활 패턴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나는 내 삶을 스스로 꾸려가고 있다는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예를 들어 매달 정해진 금액 안에서 생활하고 급한 일 외에는 자식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태도가 그것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곧 관계의 여유를 만듭니다. 돈 문제가 사라지면 감정의 충돌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결되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전부가 되지 않도록 친구, 이웃, 동네 커뮤니티 등 작은 사회적 연결고리를 여러 군데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누군가와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것이 마음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작은 봉사활동, 교회나 동호회, 이런 공간에서의 소소한 참여는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심리적 독립을 위한 일상 루틴 만들기입니다. 자립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끓이고 스스로 밥을 챙기고 잠깐의 산책이나 책을 읽는 시간을 갖는 것. 이런 자율적인 루틴이 쌓이면 나는 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결국 외로움을 줄이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심리적 힘이 됩니다. 한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하루 세 끼 밥 챙겨 먹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큰 힘이 됩니다. 그 말 속에는 나이 들어도 존엄을 지키며 살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제, 관계, 습관이 단단하게 자리 잡히면 자식이 걱정 없이 부모 곁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내시니까 오히려 찾아뵐 때 마음이 편해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당신은 이미 멋진 자립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된다고 믿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체력, 느려지는 속도, 사라지는 자리들 속에서 그래도 내 자식이 있으니까라는 생각은 어쩌면 마지막 남은 희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때때로 우리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 기대가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는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상대의 어깨까지 눌러버립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부모는 사랑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책임져야 하는 의무로 느껴지게 되면 자식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게 됩니다.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로움보다 자존감과 품위를 선택합니다. 내가 너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살고 싶다. 이 한마디는 자식에게 진심으로 닿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아주 다릅니다. 자식은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가고 더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왜냐하면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신뢰이고 더 넓은 배려입니다. 나는 괜찮으니 너는 내 삶을 잘 살아라. 이 말은 자식에게 자유를 주는 축복과도 같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자유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다. 누군가에게서 오는 사랑을 기다리는 대신 내 하루를 스스로 채우고 가꾸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결국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의지였지만 끝은 내려놓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지만 그 사랑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을 때 오히려 마음이 찾아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모, 그 모습은 그 자체로 자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결국 존경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효도를 이끌어냅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랑이 느껴지는 부모,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마음을 주고 싶은 부모,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